안녕하세요. 퇴근 잘하고 계시죠? 음, 오늘의 책은 하루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저께 이제 책 요약을 들으시고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고생하셨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선생님 조금 짧으면 더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부터는 좀 더 짧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TV에서 많이 배웠던 분이세요. 김홍신 선생님, 교수님이시죠. 이분께서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갖고 책을 쓰셨어요. 이미 저한테 있던 책이고 제가 이렇게 책 리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원래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거든요. 혹자는 책에 밑줄 치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막 돌아봐도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집중적으로 더 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밑줄을 치고 색칠을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약간 가슴에 새기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설명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줘 참 고맙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무엇이든 자꾸 비교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기쁘게 부르는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이름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찍어서 녹음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제 맘대로 막 써놨는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불러보자. 자스민. 누군지 아세요? 알라딘에 나왔는데 네. 남의 마음 읽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어머니 아버님 듣고 계시죠? 남의 마음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크게 실망하거나 살맛이 안 날 것이다.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이구 이러거나. 밑에 진짜 중요한 거. 만약 부부나 연인이 속갯말을 100%다 해버린다면 부부가 한 집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고 연인끼리 얼마나 오래 만날 수 있겠는가. 굳이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나를 다듬으면 절로 남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속갯말 다 하고 살면 큰일 날 거예요. 그죠? 프로와 아마추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이나 공부 같은 건 프로 정신으로 해야죠. 그쵸? 하지만 사랑, 우정, 효도 등의 일상적인 삶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아마추어로 시작해서 프로가 되는 게 좋지만 사랑은 프로처럼 맹렬하게 시작해서 아마추어처럼 하는 게 좋다. 원하는 강물에 띄우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기다리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레 그 잘못이 응징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원수를 갚기 위해 실력을 쌓으면 상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수는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쉽지만은 않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벌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지은 죄값은 받지 않나요? 인과응보? 그죠? 내 몸을 괴롭히는 독극물 바로 화입니다. 화가 독이다 라는 말이 있다. 화내는 것은 독극물을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 화는 내 영혼의 화상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애들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화내면 누가 다쳐? 그러면 딱 무슨 대답처럼 라임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다쳐 딱 이래요. 화내는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져서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 곳까지 가는 법.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서로 응원하고 한 무림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곳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도 서로 응원하고 한 무리인 걸 확인시켜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자녀, 부모님, 학원에서는 저희 제자, 선생님, 지금 한 무리가 함께 이동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진짜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잖아요. 그쵸? 정말 죽을 만큼 해서 안 되는 것 없나니? 라고 나왔는데 인생의 대부분은 공짜로 얻을 수 없죠.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과 천지차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을 잃지 말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건강에 관련된 거라 굉장히 긴장한 상태고 조심해야 되는 건데 건강을 잃기 전에는 그저 표어 정도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영혼의 건강은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신이 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순간의 지혜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보고 청소한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마음 공부요. 마음을 청소하는 건 사랑이고 용서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땐 바로 그때가 마음 청소를 할 때이다. 지금 어지럽고 복잡하시면 빨리 사랑하시고 빨리 용기를 내셔서 용서를 해주세요. 좋아한다는 것을 다 하면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 좋은 점도 많지만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려 손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 어저께 스마트폰도 얘기 드렸지만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균형이 깨지면 화가 미친다. 그걸 누구나라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은 전체를 보지 않고 내 욕구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멀리 내다보고 남을 배려하는 수고가 전제되지 않은 욕구는 내 몸과 내 혼을 불통하게 하는 독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마음의 혹한, 마음이 힘들다는 건 내가 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에 그 한 친구가 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을 했죠. 누구누구야 요즘 얼굴이 그런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너무 걱정도 많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걱정을 하길래 속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벌써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한 번에 성장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려를 해줬는데 또 기분 좋게 받아주고 같이 으쌰으쌰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냐? 내 머릿속이 복잡하냐?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걸.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이 복잡해서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원망할 게 많아지며 짜증날 일도 숱하게 많아진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기가 끝난 후 기분 좋게, 기운 좋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0년이라는데 세상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노예처럼 사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고작 30년? 김호신 선생님이 사시던 시대랑 조금 달라졌나요? 지금은 한 50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있을 때 재미있게. 첫째, 그때 좀 참을걸. 둘째, 그때 좀 베풀걸. 셋째, 그때 좀 재미있게 살걸.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남기신 글이었는데 90세 할머니셨을 거예요. 뭐 아가 이런 멘트로 시작되는 거였는데 충고해 주시는 내용이 딱 하나였어요. 많이 놀걸, 많이 웃을걸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가 그때 좀 재미있게 살걸. 어머니 아버지 지금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VIP 신드롬. VIP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다. 유명인사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의 가족을 치료할 때 의사가 긴장하여 실수하는 것을 말한다. 병을 가장 잘하는 이는 전문가인 의사이다.
의사에게 그냥 맡겨둬야지 특별한 대접을 받고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것은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의사는 병과 환자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기에도 벅차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특별한 주문을 받는 고역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는 멀쩡하게 잘하던 일을 긴장하거나 신경을 쓰며 실수하는 경우가 흔하다.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병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병은 의사가 반은 고치고 환자 자신이 반을 고치는 거라고 했다. 네, 그렇다네요. 앞에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은 너무 길어서 뒤에 것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기도를 남을 위한 기도로 바꿔보았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못 가서 나를 위한 기도로 되돌아온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는 스님께 물었더니 명쾌한 답을 주셨다. 반은 나를 위한 기도하고 반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남만 위한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타인을 위한 행복도 기도하시고 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행복도 기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이제 연결해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그들이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빌면 놀랍게도 내게 엔돌핀이 넘치도록 생긴다. 미운 사람을 위해 억지로라도 한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따뜻한 천사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전 이거 보고 되게 놀란 게 저희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누굴 미워한다고 엄마한테 쪼잘쪼잘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어? 나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 그 어린 저를 붙잡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미워하면 할수록 그 사람 위해서 기원하라고 기도하라고 꼭 그러셨어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밉다는데 왜 자꾸 날 앉혀놓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제 자신이 그 사람한테 그런 미움을 받을 일을 안 하게 되는 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몇십 년 동안 들으면서 자랐어요. 겪으면 안다. 한번 읽어봐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제 마지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그쵸? 그리고 지나고 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를 일기장처럼 막 썼었어요. 퇴근해가지고 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쓰면서 엄청 속상한 뉘앙스로 썼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왜 1년 전 추억, 2년 전 추억, 3년 전 추억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딱 보면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진짜 지나고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고통이 추억인 걸. 코로나가 지나고 보면 알겠죠. 와,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끼고 면역력이 커졌나라고. 네. 마음의 처방. 내 마음속의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나 자신일 뿐이다. 적이 달리 보인다. 부부, 형제자매, 친구, 동료 등 세상에서 가장 친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싸움이 잦다. 편해서 아닐까요? 그쵸? 좀 모자라서 행복하다. 인생은 좀 모자라서 행복한 게 꽤 많다.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다. 작은 것에 기뻐할 때 행복은 졸졸졸 따라와 내 가슴으로 쏙 들어온다. 좀 모질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슴도치의 앞가슴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밀하게 원하는 욕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인간의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더 오래가고 소중하다고들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옆구리나 등을 대지 않고 앞가슴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면 우리네 인간관계도 탈이 없을 것이다. 내 어머니였다면 이것도 아까 남을 위한 기도랑 되게 좀 비슷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내게 욕하는 사람을 전생에 내 어머니였다고 생각해봐라.
당장은 와닿진 않지만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뵐 때마다 우리 엄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화를 덜 내고 그래 저런 분을 만나야 되는 원인과 잘못은 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투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저희가 KCT가 매년 해외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캠프 하는 속에서 제가 항상 집어넣는 게 5분 혹은 10분 명상을 해요. 하루에 5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마음 가꾸기가 된다. 10년쯤 후에 내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품격이 있으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으로 기본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명상을 꼭 하거든요. 한번 투자해 봐주세요. 상대는 나의 거울.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사람과 맞서는 건 나도 별로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존엄해지고 남을 존중해주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상대는 곧 나의 거울.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녀는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 모두가 거울이라고 합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진통을 겪어야 진짜 내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결혼해서 매일 이혼을 꿈꾸지 않나요? 모든 부부는 기티가 나는 이유. 영혼의 상처가 많을수록 영혼의 상처를 잘 다듬은 사람일수록 기티가 나는 법이래요. 인생은 내 집 가꾸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즐기지만 매사에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은 머슴처럼 고달프게 살 뿐이다. 주인이 되자고요. 휘저을수록 혼탁해진다. 물과 바람. 마음은 휘저을수록 혼탁해진다. 가만히 바라보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물은 맑아지고 바람은 잠잠해지며 마음은 고요해진다. 휘저지 마시랍니다.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로 떨치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떨쳐버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의 주범은 바로 내 생각. 마음의 온도, 습관의 질, 꿈의 크기. 밑에부터 볼게요. 정열적인 사람은 부지런하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두루 어울려서 좋은 인연을 맺고 목표의식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은 메아리 같은 거래요. 묵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도 지나간 것은 떨어뜨려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나올 수 없고 과거에 묶여 사는 현 모습이 된다. 과거에 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소나무는 묵은 잎을 떨어뜨려 걸음으로 삼는데 사람은 묵은 걸 끊어 안으면 초라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마음밭이 초라해지면 인생이 척박해지는 법이다. 지난 슬픔과 지난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버리시면 좋대요. 마음밭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인생이 척박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가시면 우리 이쁜 아들, 딸들 많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엄마, 아버지도 토닥토닥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서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